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11주 차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양고전, 그 중에서도 고전의 고전, 또 하나를 베스트 하면 우리가 이제 논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자의 삶, 또 생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논어가 11,500자로 되어 있는데 20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논어 첫 문장, 하기편의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세 문장을 함께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논어 핵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25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뭐 노트라든지 이런 뭐 그 필기구 이런 게 없었죠. 죽간이라 해서 여러분 대나무를 쪼개 가지고 뭡니까? 이런 데다가 적어 놓은 것이죠. 글을. 이걸 갖다가 이름 뭡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해요. 이런 데 글을 썼죠. 또는 뭐 공자님 하는 말을 제자들이 옷에다가 이렇게 급한 거는 적기도 했죠. 그래서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자의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이 논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문학도니까 누가 질문할 때 OX 문제, 논어는 공자가 지은 책이다. OX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X. 논어는 공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자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이 아마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어 첫 문장, 하기편 세 문장을 또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은 요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령여로와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력 낙화 인 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화. 네, 이 문장은 이제 너무 유명하고 또 좋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배우고 그리고 뭡니까? 때에 맞추어서 익히면 불력 여로와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배우고 익히는데 뭐가 기쁘냐? 우리 공부하는데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학교 다닐 때 배우고 이랬는데 그게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네. 바로 요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배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위기제약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위인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제약은 뭐냐? 또 이거는 위인제약인데 이게 영어는 여러 한자로 기가 나올 때는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가 되겠죠. 요거는 당신, 다른 사람, the other가 되겠죠. the other. 영어로 번역하면 you가 되겠죠.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을 공부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타고나는 얼굴이 다 모양새가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얼굴의 모양새가 다르듯이 자기가 타고난 재능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좋아하고 이게 재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미국의 그 레리 라이프 교수는 인간의 이제 재능을 발견할 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IQ, EQ라고도 부르는 사람 있겠죠. 칠판에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하면 이것을 뭡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영화나 이 TV를 보고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넣고 친구들하고 공감을 하면서 웃음도 자아내고 하는 그런 감성, 공감, 표현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대학 시험에서 이게 만약에 IQ, 인텔리전스 IQ고 이게 EQ라면 100% IQ 요 옳고 사물을 인식하는 요 능력만 가지고 줄을 세운 거죠. 그런데 여기로 가면 이 아이가 1등이 되는데 요걸로만 100% 줄을 세워가지고 어느 대학 해가지고 사회에 배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뭐 전교 몇 등이고 그게 학교에 복도였는데 막 붙이고 했죠. 그러나 점심시간에 뭐 공을 차가 뭐 골을 넣은 친구를 불러가지고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암기였죠, 그죠? 뭐 하고 있는 그대로 뭐 그런 상황이 뭐 임진왜란 시험에 안 나온다 넘어가고 바로 뭐지? 우리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가? 그런 원인 이런 것도 분석해야 돼. 그런 거는 야 시험에 안 나오고 다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시 교육도 이제 다음에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는 정답이 없는데 그걸 시험 친다고 분석을 쪼개가지고 하니까 학생들이 진절머리가 없어졌다. 볼 수 있겠죠. 바로 공자가 이야기하는 배움은 뭐냐?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타고나는 재능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 재능을 각자 발견해 가지고 바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 바로 그것이 위기지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얼굴이 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뭘 해야 될까요? 손흥민 선수가 만약 바둑을 했다면 성공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이 노력을 이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축구가 좋다고 제가 지금 축구를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손흥민 선수만큼 되느냐? 안 된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발견하라라는 이야기죠.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전문가가 되어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 모든 일은 가치 있는 것은 모든 가치 있는 길은 오르막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인간은 어떤 하나를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지루함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가려면
지루함과 이게 따분함 또 반복 이걸 하지 않고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딱 하나 먼저 즐거움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즐거움을 주고 뒤에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인간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때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익힐 섭자. 여러분 시섭이라는 이게 아마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선시대 때 학자 중에 한 분은 자기 아들 이름을 김시섭이라고 지은 분도 있죠. 여러분 논어에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이름을 지을 때 이 논어에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와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개념들, 동아시아의 개념들이 거의 논어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회가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전통 문화기행도 같이 가겠지만 경주에 있는 안강에 있는 이런 옥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옥산서원 함께 가게 될 건데요. 옥산서원에 가면 그 들어갈 때 이제 정문에 현판이 있죠. 그 현판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열역락문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영락문.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있던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서 배움의 조건은 위기지약,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계속 배움을 이어가는 스스로 에너지를 가지고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축구에 비하면 바로 손흥민 선수 같은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 야구에 비하면 이제 3할 타자는 자기가 연습하지 마라 해도 연습을 더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도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시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 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섭자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여러분 상당히 재미납니다. 자, 이 섭자를 한번 보면 이게 여러분 그 섭자가 새의 양날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갓 태어난 새가 여러분 하얀 그 새가 있죠. 이 새가 바로 뭐냐면 어미새가 이제 새가 아래에서 부화를 하면 먹이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어미새가 먹이를 입에다 넣어주면서 형제가 우리가 2명이 있다고 하면 얘야 하루에 날개짓을 1000번씩 해라 라고 하면서 먹이를 입에다 넣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새끼는 하루에 1000번씩 또는 1500번씩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B라는 새가 만약에 이게 형이고 동생이라면 B라는 새끼는 하루에 뭐 하니까 하기도 싫고 뭐 하나 별 차이도 안 나고 그러겠어? 뭐 1000번 하랬는데 뭐 500번 하고 또는 뭐 300번 하고 하루에 다 채우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키우고 난 다음에 어미새가 이제 철새가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높은 바위 위에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이제 자 3개월 후에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는 같이 떠나도록 하자라고 하고 바위에서 이제 힘차게 나를 따르라 하고 어미새가 확 나르고 두 이제 형님 동생 새도 같이
엄마를 나르는 거죠. 몇 킬로를 가다가 이런 뭡니까? 태풍 바람이 확 불 때 어미새가 날개 있을 때 져라 라고 할 때 형은 하루에 1000번 하랬는데 1500번씩도 하고 2000번씩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 바다 중간에서 바람이 불 때 날개를 지으니까 이 형은 위로 이제 쫙 엄마 따라 비행을 하는데 이 동생은 뭐죠? 하루에 300번, 200번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뭡니까? 매가 이걸 보고 그대로 낚아채는 거죠. 이 이치는 바로 뭐냐면 이 섭을 매일 목표를 달성한 형님은 그 바다 위에 태풍이 불 때 더 날개짓을 지으면서 더 치고 올라가는 비상의 즐거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섭을 하지 않은 동생은 추락하면서 매의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었다.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갈 때도 바로 자기 분야의 소림사에 여러분 입문했다면 하루에 금을 갈고 수련할 때 바로 이 섭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실력을 갖추어야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을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면 내면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경험을 볼 때 운전할 때 처음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저도 뭐 운전 처음 할 때 생각해 보면 그 탔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시야도 보이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조금씩 출발하고 또 조금씩 운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하다가 한 6개월 일 되니까 뭡니까? 어느 날 백으로 해서 뒤로 한 번망에 쫙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이 팍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기쁨이 학하고 섭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자 철학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하고 배우고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익혀서 바로 기쁨의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바로 서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또 영상을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고전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동양승인 말씀에 덕불고 필유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자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큰 덕, 안이불, 그리고 이제 고독할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필, 있을유, 이웃린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덕불고 필유린. 덕이 없으면 고독하고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덕이 없으면 고독하고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 주위에 그 지인 이야기를 예로 좀 들려주고자 하는데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기업을 일구어서 한 37년간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 양산에 이제 관선제라는 이제 그 집을 지어가지고 그 공간을 인문학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 이제 누구나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월 1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분은 또 그 절실한 이제 불자이기도 합니다.
늘 그 부처님의 공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이렇게 개인이 집을 지어서 또 열린 인문학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이 외로움은 잘 느끼지 못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로 이 덕불고 필유린의 어떤 그 승인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이제 본인은 늘 즐겁고 또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진공 청소기가 안을 비우니까 밖을 끌어들이는 것과도 이치를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그릇은 비운 그릇이다라는 이야기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흔히 좋은 친구 3명만 있으면 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오늘 얘기한 이 덕불고 필유린에서 그 지혜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친구를 갖기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빨리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내가 좋은 친구가 없는 것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성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을 좀 되돌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덕불고 필유린 이 혹시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운을 잃는 변호사라는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일본 변호사 분이고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니시나카 스모토라는 변호사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50년 동안 자기가 변호사를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 10,000명의 어떤 삶을 통해 운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연구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10,000명을 대상으로 운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연구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이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6개 정도로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요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겸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운이 이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요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도덕적 잘못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요것은 이제 그 배경에는 다툼의 어떤 그 씨앗을 없애라. 이게 있으면 이제 불운의 씨앗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일상의 일들이 운의 바탕이 된다.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느냐, 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운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운이 좋아지는 삶은 더 큰 운을 만든다.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상 이제 74세 노인의 이야기가 이제 이 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덕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을 부르는 것도 좀 뭐 쌓은 공덕이 있어야 한다. 뭐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행한 것은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라는 말과 같죠. 즉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온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은 도덕성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이 운이 좋아진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운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과 관련하여 이제 그릇의 비유를 하면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 홍수가 와도 이제 물을 담을 수 없는데 그릇이 이제 반듯하게 놓여 있으면 이슬이 와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것과도 이치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내가 먼저 베풀어야 운도 따라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환,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왔은 총총이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크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네. 오늘은 덕이 없으면 고독하고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내용의 덕불고 필유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